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재혼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 여자랍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제게 있었던 과거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던, 제가 아무 잘못도 없이 오해로 인하여 이혼까지 하게 되었던 시절을 이야기해드릴 건데요. 그 시절 참담하고 힘든 마음은 정말 그 누구도 모르실 겁니다. 이제는 많이 잊고 새 출발을 했지만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지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그저 평탄하게 자라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도 없었고, 또 특별히 힘들게 하는 사건도 없었고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저 행복하고 평온했던 날들만 생각이 나요. 부모님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지역 사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는 성품 좋으신 분이었어요. 아빠는 회사 다니셨고, 엄마는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동네에서 많은 분들이 인심 좋은 부부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운영하시는 꽃가게는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고 동네 어른들이 많이들 찾는 공간이었는데요. 학교 끝나고 엄마 가게로 가보면 동네 아줌마들과 교회 어른들이 많이 모여서 커피도 드시고 했던 것 같아요.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많이들 예뻐해 주셨죠. 아이고, 우리 아가 왔구나. 엄마 아빠가 마음씨가 너무 좋으시니 이렇게 예쁜 딸을 낳으셨나봐. 정말 예쁘고 착하고 예의도 바르니 나중에 커서 시집 보내기 아까우실 것 같아. 그러게, 나 같아도 아까워서 시집 못 보낼 것 같아. 아이고 예뻐. 꽃가게에 계신 엄마 지인분들은 제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시집 보내기 아까울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해주시며 저는 좋게 봐주셨어요. 누군지 제게 장가드는 남자는 엄청 복 받았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칭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부모님도 많이 혼을 내지는 않으셨지만 특히 동네 어른들의 사랑 덕분에 저는 늘 밝고 명랑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가는 교회에서도 언니 오빠들에게 귀여움을 독차지 했었고, 목사님과 다른 어른들께도 좋은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점점 커가면서 저의 미모는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꽃집을 하시면서 꽃을 많이 보아 오셔서 그렇다며 주변 어른들이 부러워하실 정도였죠.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예쁘고 인기가 많다는 것조차 몰랐었는데 제 친한 친구들마저 제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탓에 서서히 저의 미모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제게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우와, 너 진짜 눈이 예쁘다. 검은 눈동자가 왜 이렇게 커? 나에 비해서 진짜 두 배는 큰 것 같은데. 난 너 정도의 눈만 되면 정말 좋겠다. 에이 버그래. 너도 입술 너무 예뻐. 너가 나중에 크면 나보다 더 예쁠 거야. 아니야, 너 인기 많은 거 몰라? 장난 아니야. 네 외모 보고 이 주변 남자애들이 진짜 줄 서 있더라. 학교 앞이랑 학원 앞에 남자들 득실거리는 거 몰랐냐? 너 보려고 장난도 아니더라. 에이 설마 나 보려고 그러겠어? 그냥 소문 일거야. 푸아, 소문은 벌써 내가 아는 남자애들만 해도 몇 명이나 너에 대해서 어부더라니까. 진짜야. 거울 좀 봐라. 너가 얼마나 예쁜지. 나도 뭐 같은 여자로서 인정하긴 싫지만 너가 예쁘고 눈길 가는 외모인 건 사실이야. 인정한다, 인정해. 친구들은 제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남자들이 저는 보러 온다고 한다더군요. 그때가 아마 중학생 때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식으로 꽤나 외모로 인정받고 눈길 가는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주변 학교에까지 퍼져서 저 기다렸다가 쪽지를 주고 가거나 작은 선을 주고 가는 남학생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죠. 제 앞에서 부끄러워하면서 조심스럽게 내미는 무언가를 건네받으며 얼마나 민망하던지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럽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이렇게 선물 받고 관심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늘 조심히 행동을 했어요. 부모님께서도 제 행동이 거만해질까봐 항상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인기 많은 건 너무 좋은데 혹시나 이런 관심과 사랑이 너무 자만하게 한지도 모를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하네.
항상 겸손해야 하는 거 알지? 우리 딸.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우리 딸도 다른 사람들 한테 사랑 많이 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응 알았어요 엄마. 나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날 이렇게 좋아해주고 작은 선물까지 준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감사해야 할 일이잖아요. 응 맞아. 우리 딸 정말 착하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네가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 해도 많은 남자들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질투나 느끼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어. 그 점도 항상 기억해야 해. 그러니까 너한테 관심 갖는 남자들한테 너무 다 받아주고 그러지는 마. 감사할 줄은 알되 어느 선에서 적당하게 거절한 줄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아마 나중에 성인이 되면 엄마 말 잘 이해하게 될 거야. 알았어요 엄마. 명심함께요. 엄마는 그렇게 제게 사랑이 듬뿍 넘치는 조언을 해주셨고 저는 그 덕분에 다른 사람이 사랑에 대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특별히 남자친구 만들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대학 입시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공부에만 집중을 했죠. 부모님도 남자친구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절대로 허락해 주지 않으셨고요. 엄마 꽃가게에 나가서 주말에 일도 도와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고 부족한 부분은 과외까지 부여주시며 공부 지원해 주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괜찮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남자친구 사귀어도 되고 학교에서 가는 MT에도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셨죠. 물론 특별한 경호고 통금 시간은 10시를 지켜야 했지만요. 대학교 생활은 제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전공 과목과 더불어 다양한 교양 과목들을 들으며 세상에 제가 모르고 있던 분야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교양으로 듣던 미술사에 대한 관심이 생겨 따로 미술 역사에 대한 공부도 했었어요. 대학교 4년 동안 모든 것을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1년간 휴학을 했고 부모님의 지원 하에 외국에서 어학연수 코스 발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전 처음 저와 같이 어학연수 코스를 받고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어 불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모든 것이 낯설어서 무섭고 두렵기도 했던 그때 제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준 남친이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 했고 아무래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공간이다 보니까 시간적 공간적인 제한 없이 연애에 집중한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 둘 다 어학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불타는 연애 하면서 공부도 함께 했었죠. 오죽하면 그때 영어 실력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어로만 대화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기던지. 잘 되지도 않는 영어를 손짓 발짓 섰고 사전까지 찾아가며 말을 했는데 싸울 때는 진짜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학연수 시절의 연애를 마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곳에 더 남아있던 남친과 몸과 마음이 멀어져 헤어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딱 1년 안에 돌아와야 했기에 저를 잡는 남친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학교에 복학을 한 후 한국 생활을 하다 보니 점차 남친은 잊혀져 갔고 저는 또 새로운 남자친구 사귀게 되었어요. 몇 명의 남자는 더 사귀게 되면서 점점 남자 어떻게 대해야 한지도 알게 되었고 상처 받지 않는 법도 나름대로 터득하게 되었답니다. 언제나 헤어짐은 힘들지만 그래도 많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 자신을 가다듬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후 저는 취직을 하게 되었고 학교에 다니면서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미술사도 공부한 덕에 위에 계신 임원진 분들께 관심을 받는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학교만 다니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도전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덕분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부분 때문에 막 승진이 되고 위급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하나라도 제게 더 관심을 가져주셨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띠띠로 제게 미술사에 대해서 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기, 우리 딸이 이번에 미술사에 대해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 혹시 인상주의에 대해서 뭐를 좀 알아봐야 될까요? 추천해 줄 작품 같은 거 있나요? 아, 그럼요.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따님께 보여주세요. 아, 그래요? 그럼 너무 고맙죠, 아이고. 이 고마운 걸 어떻게 보답해야 되나. 같은 부서에 계시던 다른 선배분들도 제게 부탁을 하면서 고마움의 표현으로 맛있는 케이크도 사다 주시고 커피도 사다 주시고 하셨답니다. 더불어 어학연수를 다녀왔던 것에 대한 장점은 힘씬 더 많았어요. 영어가 필수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영어에 대해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더욱이 영어를 그저 책으로만 보고 토의 시험 점수만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이라 저처럼 프리토킹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답니다. 중요한 외국 바이어는 만날 때면 저는 동행해서 나가셨고 저의 유연한 통역과 대처 능력에 감탄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답니다. 아, 역시 우리 김수미 씨야. 얼굴도 예쁘고 영어도 잘하고 거기다 인성도 좋으니 정말 수미 씨. 데려가는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일 거야. 어머,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요즘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은걸요. 에이, 그래도 인성까지 다 갖춘 사람은 찾기 힘들지. 아무튼 참 좋은 직원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네. 수미 씨 어디 다른 곳 이직할 생각 말고 이 회사에 뼈를 묻읍시다, 알겠죠? 하, 내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럴게요. 이렇게 저를 좋게 봐주시는 회사 분들 덕분에 저는 힘들지 않게 잘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게 유난히 친근감을 표현해 주시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보다 7살쯤 많은 나이의 여자 선배님이셨답니다. 키도 작고 사람들한테 관심도 못 받는 그 선배님은 하루 종일 뭐가 잘 일이 안 풀리는지 인상을 쓰고 계시는 일이 많았고 때로는 까칠한 성격까지 표현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분이셨어요. 저야 뭐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했고 겸손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회사 생활을 했기에 그 선배에게도 특별한 거리낌 없이 친근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다른 남자 직원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게 은근히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없냐는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수미 씨, 내가 부탁 하나 하고 싶은데 저기 저 박대리 있잖아. 우리 셋이 같이 자리 한번 하면 어떨까? 네. 우리 셋이요? 박대리님이랑요? 응. 저기 사실 내가 오래전부터 박대리님을 좀 좋아했거든. 그런데 영 나랑 밥 먹을 기회도 없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수미 씨가 중간에서 좀 자리 좀 마련해주면 어떨까 해서. 아, 그게 뭐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지? 어렵지 않은 거지? 수미 씨는 들어줄 줄 알았어. 나 같이 나온다는 말은 비밀로 하는 거 알지? 그럼 박대리랑 얘기해서 날짜 잡히면 알려줘. 알았지? 아, 네. 그러죠 뭐. 그 선배는 제게 사내의 박대리님이라는 사람과 자리를 마련하라고 부탁하셨는데 정말 난감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박대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제게 관심을 표현하셨던 분인데 제가 자리를 마련한다는 말을 하면 오해하실 것 같았답니다. 마음속으로는 거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회사 안에서 딱히 친한 분도 없으신 것 같은 그 선배가 좀 딱하기도 해서 들어주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저는 용기를 내서 박대리님께 어봤어요. 저기 박대리님, 저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되시나요? 네. 저요? 정말 저요? 수미 씨 지금 저한테 내일 저녁 시간 있느냐고 어보신 거죠? 그러면 시간 있죠. 없어도 시간 있죠.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요. 아, 그러시면 회사 근처에 있는 맥주집에서 7시쯤 뵈어요. 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수미 씨가 제게 그런 말을 해주시다니 행복합니다. 너무 설레어서 오늘 잠이 안 오겠는걸요? 아, 저기 박대리님 있잖아요. 근데 저기야 아니에요. 내일 뵈어요. 저는 보고 행복해하는 박대리님의 미소를 보고 차마 선배가 동행한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여자 선배의 말을 하지 말라는 부탁도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박 대리님과 저, 그리고 여자 선배의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박 대리님은 몹시 기분이 없자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 수미 씨, 저기 오늘 저희들이 만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온 건데. 아, 그게 저기 사실은요. 제가 대답을 망설이고 있으니 그 여선배가 끼어들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저기 박 대리님, 제가 오늘 이 자리 마련해 달라고 했어요. 저 박 대리님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 마련해 달라고 한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오랫동안 박 대리님 좋아했고 이성적으로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 어때요? 사실은요. 저 여기 수미 씨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서 박 대리님은 저를 좋아한다는 말을 하셨고 순간 너무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지려 하는데 여 선배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성질을 부리셨습니다. 참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 두고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이렇게까지 한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도대체 수미 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참나, 어이가 없네 정말. 휴. 화가 단단히 난 여 선배는 저와 박 대리님을 앞에 두고 하지 말아야 한 말까지 서슴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자리를 함께하게 된 박 대리님이 좀 신뢰되는 표정으로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놓고 성질까지 부리면서 말하는 여 선배의 말에 저도 몹시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모두가 좋자고 한 저의 행동 때문에 일이 잘못된 것 같아 저는 그저 너무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몇 번 박 대리님과 선배한테 죄송하다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지만 두 분은 마음의 상처가 좀 되셨는지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날 그 여선배님이 제게 말을 하는 겁니다. 수미 씨,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내가 소개팅 시켜줄까? 네. 갑자기 소개팅이요? 아, 좀 갑작스럽긴 한데. 그럴 거 뭐 있어. 젊고 예쁜 여자가 아까운 시간만 가지. 그래? 언제? 나도 좀 연애 능력 좀 키워주라. 어떻게 해야 남자 좀 많이 사귈 수 있는지 연애 경험담 좀 들려줘. 이 언니가 딱히 어디에 부탁한 곳도 없고 해서 그래. 우리 수미 씨밖에 없거든. 선배는 제게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에 대한 연애 경험담도 좀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선배가 이성들한테 좀 인기가 없어서 딱한 마음으로 여태껏 만났던 남자들에 대한 얘기 막 해주었어요. 어학연수 시절에 연애한 얘기, 회사 다니면서 만났던 남자들 얘기부터 회사 안에서 제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 얘기들까지도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선배를 보니 저절로 이 얘기 저 얘기가 하고 싶어졌나 봐요. 암튼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선배와 조금 가까워진 듯 했고 그 후로는 밥도 먹고 가끔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사는 얘기도 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 선배는 제게 소개팅을 시켜준다면서 한 남자는 회사 앞으로 부르더군요.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된 남자는 키가 좀 작고 외모는 별로였지만 말솜씨도 좋았고 분위기는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굉장히 유쾌해지는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딱 그런 느낌을 가진 남자였어요. 개인 사업을 일찍부터 시작해서 능력도 있는 것 같았는데 역시 사업을 해서 그런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보통이 아니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기분 좋은 만남을 하고 그 남자는 본격적으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딱히 남자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점점 제게 가깝게 다가오는 그 남자가 싫지는 않더군요. 몇 번 회사로 선물도 보내고 꽃도 보내면서 저의 관심을 샀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다는 프랜차이즈 가게에도 데려가 밥도 사주고 그러더군요. 여태껏 만나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학벌 좋고 외모도 좋았던 것에 비해 그런 부분은 조금 떨어졌지만 일찍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모진 풍파를 겪어와서
그런지 리더십도 굉장히 좋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성격은 가히 최고였던 것 같아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그 남자와 연애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 그 남자는 무언가 제게 털어놓을 것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저기 수미 씨. 사실은 있잖아요, 수미 씨. 날 소개시켜준 그 누나 제 친누나예요. 네. 정말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얼굴도 좀 안 닮은 것 같고 전혀 비슷하다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그렇죠?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도 안 닮았어요, 우리 남매는. 누나가 회사에 괜찮은 여자가 있다고 하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 친동생인 거 알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말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미안해요.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닌데. 아, 그렇군요. 그 남자는 자신과 누나의 관계에 대해서 제게 말을 하면서 미안하다는 사과문 했고,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뭐 딱히 그 선배와 이상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연인이 되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회사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하루 종일 생글생글 웃는 얼굴 때문인지 사람들이 얼굴 좋아 보인다며 칭찬해 주는 것도 기분이 좋았어요. 연애를 몇 번 해보긴 했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나서 하는 연애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얼굴에 티는 내서 그런가 회사 안에서 제게 관심을 보였던 박 대리님과 다른 직원분이 그냥 제게 좀 쌀쌀맞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게 남친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저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일방적으로 제게 관심을 표현한 것이지 제가 마음을 표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남친과의 관계는 깊어졌고 회사 안에서 남친의 누나와의 관계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여자 남자 직원 모두에게 인기가 없던 남친의 누나는 제가 잘 챙겨준 덕분에 그래도 얼굴에 웃음도 많아지고 짜증 섞인 히스테리도 많이 부리지 않았죠. 사람들은 수미의 마법이라고 부문 정도로 저는 칭찬하며 동시에 선배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간다고 생각할 때 즈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집안과 집안이 함께 하는 것이다 보니 생각한 것보다 조금 복잡하고 신경 쓸 부분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의 사랑이 굳건한지라 잘 이겨내고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도 저는 회사에 계속 다니며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회사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 승진도 한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절 열심히 공부했던 영어와 미술사 부부는 역시나 회사에서 저의 장점으로 손꼽히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취미나 특기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모범 사례로까지 소개되기도 했지요. 반면에 남편의 누나인 신우는 좀처럼 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에 있는 일에서도 번번이 밀렸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더욱이 오랜 기간 짝사랑해 오던 박 대리님이 다른 연인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는 하루가 멀다 하고 회사 안에서 짜증도 내고 성질도 부리고 아주 안 좋은 태도를 보였어요. 프로젝트 같은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제게 일을 떠밀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제 입장이 싫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 직원들이 제게 말 이라도 걸을 때면 꼭 제게 문자 메시지는 보내와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너 웃는 거 다 봤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동생 바보 만드는 거야? 응.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님. 그렇게 다른 남자 직원들한테 실실 웃고 다니니까 예쁜 여자로 알고 다들 너 좋아하는 거 아냐 안 그래? 정말 너무 하시네요. 그럼 회사에서 인상 쓰고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고 그러세요. 신우는 회사 내에서 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가 뭐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 한때 즈음 신우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말이 퇴사지 인사이동을 통해서 신우가 거의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거든요. 사람들은 뒤에서 다속이 후련하다고 하면서 숙은 됐지만 저는 그래도 남편의 누나이기 때문에
살짝 마음이 안 좋긴 하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회사의 결정을 제가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회사에 남아 일을 하면서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 아이는 출산하고 나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그때까지도 솔로로 생활을 했는데 식당에서 매니저급의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을 좋아하게 되었다며 제게 그 남자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을 해주었어요. 역시나 신우 혼자만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무언가 그 남자도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꿈에 부어있는 신우가 좀 안타깝기도 하더군요. 남자들은 여자에게 관심이 있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어떻게든 티가 나게 되어 있는데 이 남자는 제가 들은 바로는 전혀 일도 신우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의 식당이 잘 되자 또 다른 곳에 식당을 하나 더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2살이 되면서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복직을 하려던 시기였는데 남편이 하던 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해서 저는 회사는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남편의 사업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그때부터 무언가 우리 집은 어긋나기 시작했죠. 제가 식당 일을 봐주면서 신우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을 찾아 식당을 떠났는데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식당에 들러서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는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지 제게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 보내고 전화도 했었고요. 신우가 좀 집착이 심한 성격이라서 한 번 꽂히면 오로지 그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저는 그게 귀찮아서 때로는 메시지 받지만 못 본 척 한 때도 있었고 전화도 안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신우가 좋아하는 그 직원은 다른 여자친구도 있었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아무리 신우랑 연결을 해준다고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사실들을 다 알면서도 혼자 너무나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과한 행동을 계속하던 신우는 회사는 퇴근하고 나서 늘 이곳에 들렸는데요. 제가 그 직원과 다정하게 말을 한다는 등 서로 웃으며 눈빛을 교환한다는 등 지나가면서 스킨십을 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저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정하고 자신과 연결을 안 해준다는 말까지 하는데 정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신우에게 못한 말까지 해버렸지 뭐예요. 형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 남자는 형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다고요, 알아요? 다른 여자랑 결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무슨 생각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내가 여기서 일할 때만 해도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니까. 너가 들어와서 다 망친 거라곤.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안 들어오고 내가 계속 여기에 있었으면 나랑 잘 될 수 있었는데. 아 정말 형님. 눈 좀 드세요. 형님 같은 외모랑 성격에 절대 누가 형님 안 좋아해요. 남자가 좋아하게 만드시려면 우선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고요, 알아요? 뭐? 이런 못된 년. 얼굴 좀 반반하게 생겼다고. 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해? 응. 신우는 제 말을 듣고 몹시 화는 내며 돌아갔고 저는 그때부터 말도 안 되는 말에 엮이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식당의 그 남직원이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한 반지를 고르는데 저보고 동행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마침 주말에 시간이 잠깐 비어서 고급 예문샵에 함께 들려서 반지를 골라준 적이 있었어요. 근사한 프로포즈. 몰래 준비하고 있던 터라 자신의 여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해야 한다며 꼭 함께 가달라는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들이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모습부터 예문샵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은 것이 제 남편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식당 안에서 남 직원과 웃으며 얘기를 하는 모습과 손짓을 하는 모습까지 다정하게 찍혀 있었는데 그게 모두 신우가 몰래 사진을 찍은 것이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먼저 제게 보여주면서 말도 안 된다고 웃으며 넘겼는데 이게 몇 번 계속 반복되니까 남편 역시 짜증이 났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몇 번 얼굴을 붉히게 되었고 싸움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며 남편을 설득했지만 이미 신우가 제가 과거에 어학연수 가서 남자랑 동거를 했다는 둥
회사에 다니면서 남성 편력이 심해 양다리까지 걸쳤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뒤라 남편 역시 곧이곧대로 제 말을 믿어주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황당한 저는 그때부터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남자 직원을 살짝 멀리했지만 그때 때마침 그 남직원이 여자친구와 파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의 의심은 더더욱 심해지게 되었죠. 그 남직원의 파혼과 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는데 저물고 늘어지는 남편과 신우는 어느새 한통속이 되어 저 남자 밝히는 이상한 여자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듣기 좋은 말도 3번 이상하면 듣기 힘들다는데 이건 무슨 허구한 날 저는 감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는 제 통화 기록까지 몰래 입수해서 누구랑 몇 시에 몇 분을 통화했는지까지 조사하는 남편의 모습에 정말 질려버렸죠.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신우의 이간질로 시작되어 한순간에 애딸린 이혼녀가 되었어요. 위처증으로까지 번진 남편이 행동에 단 한순간도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이혼이라는 것을 해버렸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애딸린 이혼녀일 뿐이었습니다. 당장에 가진 것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일단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제라도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천천히 제 자신부터 추스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딸, 너는 충분히 지금도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고 그러지 마.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가꾸고 네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시작하면 돼. 알았지? 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나 꼭 다시 재기할게요. 내 딸한테 부끄럽지 않게 다시 멋진 여자가 될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줘요, 엄마. 그래, 걱정 마. 천천히 하나씩 다시 시작하자. 우리 딸 충분히 할 수 있어. 지난 일은 다 잊고 새 출발하는 거야. 친정 부모님은 누구보다 저의 앞날을 위해 도와주셨고 저는 그 덕분에 오랜 준비를 거쳐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도 좋은 이미지로 평가되어 그때 연관되어 있던 거래처에 취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이는 부모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모자 정도로 회사 일에 매진했죠. 아이한테는 조금 미안했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자리를 잡아 놓아야지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몇 년을 쉬었지만 다시 예전의 감을 찾을 수 있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항상 먼저 출근해서 하루를 준비했고 늦게 퇴근하며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었죠.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있었지만 늘 활기차게 웃으며 대해주는 제 모습에 다른 직원들과도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5년쯤 지나고 나서 저는 이 회사 안에서도 승승장구하게 지낼 수 있었고 새로운 남자친구도 생기게 되었어요.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두렵긴 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한번 내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팀장님 이셨는데 사별을 하시고 후로 아이를 키우고 계셨답니다. 처음에는 딸 아이를 혼자 돌보는 팀장님께 도움이 될까 우리 아이 옷을 사러 가서 옷과 액세서리 등을 사주고 함께 식사도 했었는데요.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르는 팀장님의 아이도 눈에 선하고 해서 저희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1년쯤 연애를 하고 저와 남친의 아이에게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 주기 위해 재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죠. 서로가 한 번이 아픔이 있기에 더더욱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기에 가족이나 주변 친한 사람들 모두 저희는 축복해 주었죠. 재혼이라는 것을 해보니 생각한 것보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면서 아이도 잘 키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가 들이나 되다 보니 제가 엄마의 자리로 신경 써야 한 부분이 너무 많았기에 회사는 그만두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또 한 번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 저는 그동안 저축해둔 돈에다가 대출까지 해서 오랫동안 꿈꾸던 작은 건물을 하나 매입하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키우고 저희의 노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건물 관리를 하면서 아이 돌보는 일을 했고 남편은 열심히 회사 다니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리모델링을 해가며 세입자를 맞이하고 있던 시기에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1층의 신우가 세입자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신우 역시 저희 부부의 건물인지 모르고 들어오게 된 것이고 저 역시 세입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중간거래 통해 계약하는 날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계약서를 쓰러 부동산에 갔는데 떡하니 신우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 너무 놀라서 그저 땅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지만 계약서를 쓰는 부동산에서 이혼한 전 남편의 누나라는 말을 차마 할 수는 없었기에 그저 말 없이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신우에 대해서 조심스레 말을 했죠. 여보, 저기 있잖아요. 오늘 1층에 들어온 세입자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전 남편의 누나예요. 응, 정말? 아이고, 당신 너무 편했겠다. 정 불편하면 지금이라도 계약 파기해요. 난 괜찮아. 000. 계약금 조금 날리는 것보다 당신 마음 쓰는 것이 난 더 싫으니까 당신 편한 대로 합시다. 아, 정말. 우리 여보는 어찌 그리 마음이 태평양 같아요? 내가 이러니 우리 여보를 안 사랑할 수가 없네요. 뭐 딱히 마주친 일도 없으니까 그냥 일단 두고 봐요. 어차피 2년 계약이니까 재계약 안 하면 되니까요. 계약금도 한두 푼도 아니고 당신 편한 대로 합시다.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럼 일단 두고 봤다가 재계약 때 다시 결정하는 걸로 해요. 재혼한 남편은 전 남편과는 비교도 못하게 넓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불편한 것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표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계약을 하고 나서 따로 만나지 않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출근을 하고 집에 없는 시간에만 건물에 들락 거렸기 때문에 따로 부딪힌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우 역시 제가 편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시간이 갈 줄만 알았죠. 하지만 그건 역시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부동산을 통해 제 남편의 연락처 알아내어 전화 걸어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한 말이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가 신경 쓸까봐 제게 말을 안 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했는데 몇 번 반복되는 전화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신우는 제가 보란 듯이 너무 멋진 남자와 새 가정을 꾸린 것이 싫었던 것인지 그때도 역시 겨냥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전 남편과의 사이 이간질 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또 새로운 남편과의 사이까지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네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신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이제 저희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 제 남편한테는 왜 전화하신 거예요? 왜 아무 상관이 없어? 내 피가 섞인 조카가 버젓이 있는데 아니, 네가 재혼한 남편이 너의 과거에 대해 정확히 알고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해준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그러게 제가 뭐 과거에 뭐 잘못했나요?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이라고요. 뭐 여기저기 꼬리쳐서 남의 연애사도 망친 게 한 점 부끄럼이 없어? 박 대리님도 그렇고 식당 매니저도 그렇고 너 때문에 내 연애 다 망친 거 몰라? 이 나이 먹도록 난 이렇게 남자도 없이 살고 있는데 넌 또 무슨 꼬리를 쳐서 다른 돈 많은 남자 어서 재혼까지 하고 그러고도 네가 아무 잘못이 없어? 응.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신우에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니나 닦아 그날 저와
통화를 한 후 제 남편에게 또 전화를 걸어 에 관련된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참다 못한 남편 역시 그 전화 내용을 모두 녹취해 두었고 그것을 토대로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의 손해를 따지지 않고 신우 그 건물에서 당장 쫓아내어 버렸어요. 끝까지 반리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신우가 저는 정말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변화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이건을 왜 이렇게 남 탓만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니 전 남편을 소개시켜 준 시점도 박 대리님이 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였더라고요. 제게 혹시라도 박 대리님과 연인 사이가 된까봐 미리 손을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의 과감한 결정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 돈보다 저는 더 많이 생각해주는 찐 사랑을 표현해주는 남편에게 너무나 고마울 뿐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받고 있기에 남편의 아이 역시 제 아이처럼 생각하며 잘 키우고 있어요. 신우는 버티다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며 건물에서 나가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저는 신우의 얼굴을 보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 후로 저와 남편은 전화번호 바꾸었고 부동산에도 연락해서 신우의 번호로 전화가 오는 사람한테는 절대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까지 받아내었어요. 그리고 가끔 아이를 만나는 전 남편에게도 신우가 제 아이를 보고 엄마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지는 않을지 잘 감시해달라고 했죠. 전 남편 역시 신우가 점점 이상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평온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내 가족이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행복하지 않고 너무 힘든 결혼 생활은 때때로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참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두렵고 힘들었던 제 인생에 또 다시 빛이 내렸으니 이제는 그저 편하게 지낼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